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예고한 날짜가 바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라고 불렀던 이른바 천하용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보수 얼라이언스 디펜딩 챔피언 천하용인 편에 탑승하신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한다 국민 준비! 천하용인 대다수가 지금 합류를 확정했고요. 마지막 한 명 정도? 제가 누군지 확인 안 해드리겠는데요. 마지막 한 명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어디에 있든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디에 있든 가치가 중요하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저는 탈당하지 않는다. 일단 천하용인 4명의 완전체 신당 합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가 4바퀴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바퀴가 펑크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 이제 신당 탈당과 신당 창당 뭐 이름도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붙어도 사실은 좀 한판에 일단 중요한 핵심 멤버 중 4명 중에 1명이 일단 지금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 천하람 순천 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땐 탈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명, 즉 이긴 지금 경기도 의원 1명 정도만 지금 탈당할 걸로 알려지고 있죠. 허은하 의원도 사실은 탈당하게 될 경우에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첫 출발이 굉장히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시점이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시점에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 오늘 방송에서 따라가지 않겠다로 이야기한 게 조금의 정치적인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안철수 의원에게 좀 이 욕설을 방송에 해서 예. 논란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당이라는 게 점점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이 한동훈 뉴스에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또 워낙 이 27일 탈당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일단 창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어떤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말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의 여러 내홍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당 창당 날짜를 못 박은 듯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띄워지면서 뭐 이걸 뭐 이분들의 합류 여부를 한동훈 비대위와 직간접적으로 꼭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분위기상 그렇다면 일단 첫 출발의 동력은 좀 많이 사라진 셈입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사실상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라면 그 신당 자체의 컨벤션 효과는 이미 앞서서 좀 땡겨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12월 27일에 나가서 신당 차리겠다라는 말을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반복해 와서 사실 다음 주에 정말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놀라운 이슈거나 놀라운 뉴스가 아닌 것,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만으로 국민들께 놀라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탈당을 해서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고 그 신당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어떤 파급력을 뭐 내보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창당 일자가 임박한 것에 비해 아직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끼고 있다가 뭐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영향력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수요일이 예고한 신당 창당 날짜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이임식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는지 한 전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 잠깐만 조상규 변호사 비춰주시겠어요? 뿔테 안경에 넥타이 핀 보니까 누구 따라하신 거죠? 5천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진짜 따라하신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 축하 기념으로 검은 뿔테 쓰고 넥타이 핀해서 뭔가 좀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요. 예, 오늘 주제가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왔습니다. 다시 본론 진짜 준비하신 거군요. 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물론 한동훈 비대위가 물론 시작 전부터 다 쭉 올라가지 않고 부침이 있겠죠. 그러면서 반대급부 또 이준당 신당의 몸값도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처음 시작이 또 비슷하게 12월 말로 또 예정이 돼 있으면 급한 건 이준석 전 대표고 한동훈 전 장관이 그리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데 급하지 않을 거라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면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량적 데이터가 그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가면 대구의 이준석 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혁신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혁신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편으로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저렇게 본인 그 존재감을 내비치려고 해도요. 자연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지금 장제현 의원이 백의종군했죠.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죠. 예. 그러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 비대위원들도 면면이 젊고 혁신적인 사람이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설 자리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지 않고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논편 못지않게 의상까지 많이 준비하신 조성규 변호사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준석 신당 한동훈 비대위 한번 엮어서 만나봤다면요. 이제부터 민주당 쪽 분위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